자, 이번 시간에는 보조 기억 장치에 따른 다중 프로그램, 즉 가상 기억 장치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의 운영체제는 여기 운영체제가 있었죠? 프로그램이 물론 이제 그 초기에 아예 디스크가 없었죠. 디스크가 없었고 하드 디스크가 그냥 플로피 디스크로만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올라가서 실행했던 이런 프로그램 하나만 올렸던 시절의 프로그램은 단일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죠. 단일 프로그램. 이때는 뭐가 문제가 생긴다? CPU가 너무 논다. 한 명의 환자만 치료하니까, 하나의 프로세스만 치료하니까 CPU가 녹슬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처리할 수 없을까 고민하기 전에 여기에 크게 맞는 프로그램만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좀 이거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프로그램을 잘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오버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프로그램이 딱 하나밖에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고 OS 프로그램 메모리를 나누자.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을 적재하자. 이걸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 분할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개 프로그램이 가능한 뭐가 됐다? 다중 프로그래밍이 됐다. 다중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은 하나의 프로그램만 올려서 사용을 했으니까 뭐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나 뭐 임계 구역이나 뭐 상호 배제나 세마포화라는 이런 개념들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올려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 여기 있는 프로그램, 여기 있는 프로그램 쭉쭉 올려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기술, 고정 분할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아니면 가변 분할을 할 거냐에 따라서 두 개가 나눠지고 거기에 따른 뭐가 발생한다 그랬습니까? 고정 분할일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채우고 남는 영역이 생겨서 쓰지 못하는 그런 단편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내부 단편화라고 그랬고 또 분할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커서 그 분할된 영역에 들어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외부 단편화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통합과 집약이라는 부분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프로그램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분할된 영역 이상의 큰 프로그램 혹은 이 전체 프로그램의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절이 있었다. 깝깝하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디스크 가격은 싸니까 이건 무한히 키울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한히 커도 된다.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근데 이 메모리 크기를 키운다는 거는 컴퓨터 가격이 뭐 지금의 뭐 두세 배, 하나의 컴퓨터 1,000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죠. 100만 원이면 적당선이에요, 적당선. 근데 이걸 큰 거를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 1,000만 원 안 되니까 1,000만 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서 하드디스크 용량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프로그램이 이만큼 있다고 합시다. 운영체제가 있고요. 프로그램을 이만큼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런데 올리다고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다 올라가야만 실행되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프로그램을 다 올려? 꼭 다 올라갈 필요 있나? 자, 우리 과목이 책이 있어요, 책. 우리 책 있죠? 지금 현재로서 8권 정도로 돼 있어. 그죠? 8과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8과목. 8과목이면 8개로 분할이 가능한가요? 책을 자를 수 있잖아. 지금 여러분 무슨 수업 듣고 있습니까? 운영체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편히 들으면 자를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든 가야 된다고 하면 이 2권 책을 갖고 가는 것보다 잘라서 가져가는 게 낫지 않느냐. 왜? 지금 당장은 뒤에 있는 정보통신이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걸 자세히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다 올라가야만 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당장 내가 필요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당장 사용하는 곳이 여기라면
이것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다 올릴 필요가 없어. 이쪽까지 올릴 필요가 없잖아. 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당장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올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큰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고민하게 된 겁니다. 응? 우리가 지금 책을 분권하듯이 8과목의 책이 하나로 묶여 있잖아. 이걸 만약에 잘라서 제작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잘라서 편의점에서 잘라서 쓴다면 이 두꺼운 책을 가방에 메고 학교 갈 필요 없잖아. 학원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운영체제 과목만 가져가면 되지 다른 과목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 그죠? 아, 그러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메모리에 다 올리려고 하는 요 기술. 여기는 주기억 장치에다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올려야만 되니까, 다 올려야 되면 되니까, 이런 오버레이 기술의 어떤 연장선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다 올려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자. 그래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 프로그램을, 요 프로그램이라고 합시다. 이게 프로그램이야. 이걸 자르자. 똑같은 크기로. 응? 똑같은 크기로 자르자. 키가 막 4K라고 하면, K, 키로 4K라고 하면, 똑같이 자르면 되지 않냐 이거야, 자르면. 잘라가지고, 당장 필요한 것만, 요 한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아, 페이지라는 말을 쓴다, 페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올릴 때 여기도 이렇게 나누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눠. 이렇게 네 개. 그럼 요 크기와 요 크기는 일치가 되는 거죠. 뭐 그림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요렇게 네 개로 나눠서 요거를 올려서 사용을 하고 또 두 번째 것도 올려서 사용을 하고 세 번째 것도 올려서 사용하고 네 번째 것도 올려서 사용을 하지. 그죠? 사용을 하고 나서 또 다섯 번째, 이게 번호를 매길게요. 1번, 2번, 3번, 4번이지.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에 올라갔다고 하면 이제 5번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5번을 올리기 위해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놈 중에 누굴 빼버릴까? 빼버리면 되잖아요. 당장 필요 없는 거니까 나중에 필요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놈이 3번이라면 3번 빼버리고 5번을 올리면 약간 복잡해지겠지만 실행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요 한 크기에서 요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페이지 플레임이라 그래. 그러니까 페이지가 적대돼서 사용이 되는 공간이다 이것이. 아, 그럼 페이지를 이렇게 잘라서 페이지를 똑같은 크기의 블록을 잘라서 똑같은 크기의 블록을 뭐라고? 페이지라고 한다. 이걸 여기다 끌어올리면서 서로 뭐만 일어나면서 교체가 일어나면서 실행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주 큰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몇 개 상관없어. 지금 몇 개야? 5, 6, 7, 8, 9, 10, 11, 12, 13, 한 20개라고 합시다. 200개면 어때? 올라가잖아. 교체만 이루어지니까. 교체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속도가 다소 떨어지긴 하겠죠. 이 프로그램이 다 올라가서 실행되면 좋지만 그 실행되는 것은 좋고 빠르긴 하지만 이 큰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각을 내서 필요할 때마다 교체하면서 실행을 하자. 이것이 바로 뭐다? 가상기억장치의 핵심 기술이고 현재까지도 우리는 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프로그램을 똑같은 크기를 자르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크기를 다르게 잘라서 사용할 수 있을 때 크기가 다르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런다? 이거는 세그먼트다 이래요. 이렇게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하는 게 바로 뭐야? 가상 기억 장치 기술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어디 존재하고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디스크에 존재하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디스크에 존재하는 애들을 프로그램을 똑같은 크기로 아니면 경우에 따라 이건 조금 있다. 다른 크기로 잘라서 프로그램 올렸다 뺐다 교체하면서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교체하기 실행하게 된다면 속도는 다소 떨어지고 기술은 많이 들어갈 수 있어도 뭐는 가능해진다? 뭐는 아무리 큰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한번 다시 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사용했던 게 뭐냐면 주기억 장치만 사용하던 기술이 있어요. 그죠? 주기억 장치. 여기는 단일 방식과 다중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만 올렸을 때 여기서 나오는 오버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된다 그랬죠? 오버레이.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하려면 다중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 하나는 고정 분할, 가변 분할. 얘를 정적 분할이라고도 하고 얘는 동적 분할이라고 해서 메모리만 사용하는 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실기억 장치만 사용하는 거예요. 실행은 반드시 메모리에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니까 야, 고민한 게 지금 뭐야? 이거를 어떻게 지금처럼 가상기억 장치 기술로 만들어 쓰자. 그러면 가상기억 장치도 다시 뭐가 있을까요? 단일 프로그램 방식이 있고 다중 프로그램 방식이 있는데 얘는 의미가 없죠. 왜? 아니 프로그램 큰 거를 다 올려서 실행할 수 있다면 왜 하나만 실행해? 여기 A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여기 B라는 프로그램 실행하면 되지. 두 개 이상 실행할 수 있잖아. 메모리, 주기억 장치의 크기가 상관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거 좋지 하나만 실행할 이유가 없지.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자, 가상기억 장치의 기술은 뭐다? 다중은 다시 또 고정과 가변으로 바꾸는데 이 고정이 바로 뭐다? 페이지 기법을 말하는 거고 가변이 세그먼트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노트 책 생각해봐, 책. 이 두꺼운 책을 학원에 학교에 가지고 가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것만 잘라가면 되지. 가져가면 책도 안 망가지겠고 안 자르면. 근데 들고 가기가 힘들잖아. 무겁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올렸다 뺐다 교체하면서 실행을 하면 우리는 아무리 큰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크기의 제한이 없어진 거죠. 가상기억 장치 기술을 쓰면서 크기의 제한이 없어지잖아. 어떤 프로그램도 잘라서 실행을 하면 돼. 단 속도라든지 처리 속도라든지 복잡성은 더 오히려 속도는 떨어지고 복잡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속도가 이게 떨어진다는 것이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얘는 포기한 거지. 크기가 제한이 없게 된다. 이런 형태로 만든 기술이 바로 가상기억장치 기술이다.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죠. 자,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는 다중 프로그램은 바로 뭐다? 가상기억장치 기술을 의미한다. 자, 보조기억장치를 뭐로? 가상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를 주기억장치처럼 쓰겠다는 거죠. 이 기술을 씀으로써 우리는 뭐가 가능해졌다? 프로그램이 암만 커도 실행이 된다. 잘라서 실행하면 되니까. 당장 필요한 것만 올려서 실행하면 되니까. 속도는 떨어져도 기술이 복잡해도 상관없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 단일 프로그램과 다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의미가 없죠. 얘는. 해도 돼. 해도 돼. 큰 프로그램은 하나만 실행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은 다시 고정 분할과 가변 분할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기억 장치를 사용했던 기술에는 즉 가상기억 장치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는 고정 분할과 가변 분할이 뭐예요? 주기억 장치를 분할을 해 놓고 그걸 고정시키겠느냐? 아니면 그때 분할을 하겠냐? 그 차이죠. 주기억 장치가 타켓인데 얘는 뭐야? 얘는 보조기억장, 즉 디스크 안의 프로그램을 똑같은 크기로 잘라내면 고정 분할, 다른 크기로 잘라내면 가변 분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페이지, 요거를 세그먼트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보조기억장치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실행할 수 있다니까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보면 다중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프로그램을 똑같은 크기로 잘랐어요. 똑같은 크기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럼 이게 A라는 프로그램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 프로그램 올라가면 올라갈 수 없잖아, 전부. 그러니까 페이지를 잘라서 서로 교체하면서 실행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하나.
둘, 세 개로 나눴네요. 세 개 올라가잖아. 그죠? 실행이 되죠, 여기까지는. 1번, 2번, 3번까지 실행이 된다고. 4번은 어떻게 교체할 거? 4번 어떻게? 요 놈들 중에 한 놈을 빼버려. 요 놈들 중에 한 명을 빼서 교체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한 명을 빼버려, 교체.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2번, 4번을 올리면 되잖아. 3번을 빼버리고. 자, 5번 실행해야 돼. 그러면 5번은 얘를 빼버려. 이거는 일정한 룰이 있겠죠? 이걸 우리는 교체 알고리즘 혹은 대체 알고리즘 혹은 다른 말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을 어떠한 룰에 의해서 바꿔야지 무조건 바꾸나? 저 세 놈들 중에 누구라 당장 필요 없을까? 지금 사용한 놈은 다음에 필요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체를 해야지. 어쨌든 얘를 다 올려서 사용하면 좋지만 메모리는 적으니까 이 제한된 영역에서 서로 교체하면서 실행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 주기억장치 이만큼을 하나 더 확장해서 가진 느낌을 갖게 된다 해서 디스키를 주기억장치처럼 쓰는 가상기억장치를 설명한 겁니다. 자, 당장 필요한 것만 올리겠다 이거야. 우리가 당장 필요한 과목만 뜯어가면 되잖아. 내가 학원을 가야 돼? 책 보고 그냥 운영체제만 뜯어서 가면 되지. 심지어 오늘 배울 내용만 뜯어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자, 등장 배경을 보죠. 우리가 설명했던 거야. 주기억장치를 이용하는 다중 프로그램 방식은 모든 프로그램 주기억장치에 적재만 돼야 돼. 지금 우리 컴퓨터는 모든 프로그램은 주기억장치에 적재되어야만 CPU가 가져가 쓰는 거예요. 적재되는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분할된 영역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이게 주기억장치야. OS야. 이거 분할해야 돼. 2개로 분할하면 이만한데 4개로 분할하면 더 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프로그램 크기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크기도 작아지니까 프로그램이 발전할 수가 없겠죠.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되고 이제는 사용자 요구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 크기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아니 분할해서 쓰는 건 좋은데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더 커야 돼.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지. 이러한 이유로 디스크를 주기억장치로 사용하는 가상기억장치 기술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자, 가상기억장 출발은 프로그램 주기억장치 모두 적재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과목 8개를 다 가져갈 필요가 없다. 당장 필요한 건 운영체제 하나만 가져가면 된다.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다 올릴 필요가 없다. 당장 필요한 것만 갖다 올려서 쓰면 된다. 귀찮고 복잡하지만. 프로그램이 모두 적재 실행 것과는 복잡하고 느리지만 프로그램의 크기 제한만큼은 좀 완화시키고 싶어서 문제가 고민 안 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프로그램 다 페이지로 가상기억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의 제한이 없어졌다. 좋죠. 한순간 실행되는 프로그램 크기는 매우 작기 때문에 디스크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작은 키로 분할하여 필요할 때마다 주기억장치에 적재 교체하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가상기억장치 기술이다. 프로그램을 작은 키로 분할할 때 같으면 뭐고 페이지고 다르면 세그먼트다. 일단 프로그램을 똑같은 크기로 자르면 페이지, 의미상 다르게 자르면 세그먼트. 그건 나중에 구분을 하고 어쨌든 분할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페이지 형태로 운영을 하면 페이징이라는 말을 쓰고 세그먼트 형태로 운영하면 세그먼테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같은 맥락의 용어죠. 자, 참고서 분권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1000페이지가 되는 참고서가 있다. 여러분 교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 참고서를 모두 수업시에 진행된다면 두 권 책을 가져갈 필요가 없지. 오늘 수업할 분량만큼만 분리해서 가져가면 책가방도 가볍고 부담이 없어. 이런 형태로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은 교과서, 여러분 보는 책, 참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자른 크기에 따른 내용을, 차이점을 크게 자르고 작게 잘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을 할 거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TLB라는 게 있어요. Translation Look Aside Buffer라고 하는 건데 가상기억장치에서 사용되는 페이지 기법인데 캐시 기억장치처럼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실제로 전담 CPU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CPU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됩니다. 캐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가 주기억 장치예요. 자, CPU 안에 하나의 레지스터라 명령을 기억하는 부분이라고 합시다. 그럼 명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져다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가져와야 돼. 이런 형태죠. 그럼 CPU는 엄청나게 빠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처리를 하는 순간에 얘는 가져올 때까지 너무 이만큼이라는 걸 기다려야 돼. 누가? CPU가. 워낙 빠르니까. 이놈 명령 하나 가져와서 실행을 해. 그리고 다음에 실행할 때는 아직 안 온 거야. 오고 있어. 답답해 미치겠지. 그렇잖아. CPU가 워낙 빠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중간에다가 조그만 요거보다는 빠르고 요거보다는 느린 중간 레벨 정도의 기억 장소를 확보하자. 요걸 캐시 메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갔다 올 때 여기다 보관을 해 일단. 또 갔다 올 때 보관을 해. 절대적인 시간은 느려 답답해. 그런데 요 놈이 또 필요하면 여기서 가져가면 되잖아. 그지? 얘가 없다고 가정하면 아까처럼 가져가서 처리하고 또 하려니까 아직 요만큼밖에 안 왔어. 그럼 어쩔 수 없어. 가져가. 그런데 가져갈 때 여기다 보관을 해놓자 이거야. 보관을 해놓자. 내가 학교에서 집에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책이 한 권 필요해요. 책을 가지고 집에서 가져갔어. 또 두 번째 가져갔어. 이거 너무 시간이 걸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무슨 과목을 해야 되는데 집에 없어. 학교에 없어.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놔요? 우리가 그 사물함 같은 데 있잖아. 갖다 놓으면 우리 학교 집에 갔다 올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사물함 같은 정도의 레벨이 캐시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요 A라는 명령과 B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가고 쓰면 또 가지고 가. 대신에 가져갈 때 여기다 보관을 해. 캐시에다가. 그 다음에 C를 가져오면 또 갖다 놔야 돼. 방법 없어. C를 또 가지고 와야 돼. 느려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번엔 B가 또 필요해. B가. 사용했던 명령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라는 명령은 여기 안 가도 되잖아.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갖다 쓰면 속도가 개선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당장 CPU가 사용할 명령어가 주기억 장치에 있으면 여긴 없으면 이걸 실패란 말을 써. 실패. 여기 있으면 뭐라 그래? 성공이라고 한다. 성공. 그냥 여기 있으면 빨리 갖다 쓸 수 있죠. 아, 여기 사물함 있었네. 너무 좋다. 없으면 집에 갔다 와야 되네. 아, 어차피 명령어는 갖다 놔야 되는 거니까 집에 갔다 오면 주기억 장치 갔다 오면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에서 이게 페이지로 운영이 되는 가상기억 장치라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주기억 장치로 가져와야 되잖아. 요게 캐시라고 하면 요걸 이용하는 걸 TLB라고 한다고. 자, 앞에서 얘기했죠. 여기 운영체제가 있고, 자, A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눈다. 하나, 둘, 세 개만 적재하겠다. 요걸 뭐라고 한다? 페이지 프레임. 자, 디스크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나눠졌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려. 그렇죠? 실행하고 네 번째 올리려면 요놈 중에 요거 빼버리고 여기다 올려. 그러니까 이것도 느리다 이거야. 얘도 CPU 정도고 여기도 주기억 장치 레벨이라는 얘기지. 지금 우리는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설명해 드렸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TLB라는 장치를 둬서 캐시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내가 가져갈 때 여기다 보관했다 가져가. 여기다 보관했다 가져가. 그다음 필요하면 다시 이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가져가면 좀 더 속도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산을. 우리가 가상기억 장치 기술을 이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점 뭐라 해서 프로그램 크기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런데 속도가 느리다, 복잡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TLB를 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가지고 갈 때
한번 가정한 것들은 여기다 보관. 그렇다고 이 크기가 똑같은 건 아니죠. 이게 만약에 100개라고 하면 이건 10개 정도 쓰는 거예요. 크기는. 자주 쓰는 거 여기 보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그때 갖다 쓰면 좀 더 속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 방법.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바로 TLB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로 가져가면 실패, 여기 있는 걸 가져가면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볼 땐 TLB,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CPU, 전담 CPU를 둬서 좀 더 이 부분을 담당한 CPU를 둬서 좀 더 빠르게 가고 싶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필요한 페이지가 페이지 테이블에 없어. 여기에 지금 없다고. 주기영장에 해당 페이지를 가져와야 돼. 가져와, 일단은. 가져올 때 여기다 보관을 해라, 이거. TLB에다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똑같은 놈이 사용이 되려면 이제는 가상기억장치인 디스크로 갈 필요가 없이 요 TLB에서 가져다 쓰면 되잖아. 그것도 너무 기계적으로 느려? 그러면 전담 CPU를 둬서 운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특징을 살펴보죠.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외부 기억장치, 즉 하드디스크로 옮김으로써 주기억장치 실제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했다. 가상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 프로그램 양이 많아질 때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보조기억자 특별한 영역, 가상기억장치 영역이죠. 보조기억장치 프로 주기억주처럼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개 작은 블록 단위로 나눠서 가상기억장에 보관해 놓고 실행 시 우대는 그런 블록만 잘랐던 페이지나 혹은 세그먼트만 끌어다가 주기억장치 집어넣고 실행해 버리겠다는 얘기죠. 불연속이다? 자, 이게 연속이야. 아까 여기 143이 됐네? 이 페이지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보면 이 안에는 어떻게 돼? 연속적일 수가 없죠. 1, 2, 3 항상 3, 4, 5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1번이 당장 필요 않고 여기 7번이 필요하다 그러면 7번을 올려야 되거든. 불연속이다. 앞에 사용했던 주기억장치만을 사용했던 다중 단일에는 뭐야? 반드시 순차적으로 돼 있다. 연속적으로. 가상기억장치, 가상메모리는 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장치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 주기억장처럼 활용하도록 하여 실제 주기억장치의 물리적 공간보다 이 물리적인 공간, 이 크기보다 더 큰 주소 공간을 사용한다 라는 의미죠. 자, 문제를 다뤄볼게요. 자, 가상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래. 사용자 프로그램의 실제 기억장치 코드 수행이 가능하다. 핵심이죠, 이게. 운영체의 설계가 복잡해지지. 좋긴 한데 오버레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헤어지죠. 우리가 오버레이 문제는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가상기억장치를 쓰기 전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올릴 때 다 오더라니까 잘라서 수행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짓을 이제 안 해도 돼. 이걸 하게 되면. 그렇죠? 자동으로 해결된다. 실제 기억장치 이용할 때보다 실행속도가 빨라진다, 느려진다? 느려지죠. 실행속도가 느려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복잡해지니까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TLB라고 하는 그런 방법, 캐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억장치를 만들어 놓고 쓰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전담 CPU를 둬서 수행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4번이 틀렸고. 가상기억장치 일반적인 구현 방법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똑같은 크기로 자르자 페이지. 좀 더 다른 크기로 왜 다르게 다는지는 그 세그먼트만 다뤄 배울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 가상기억장치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주기억장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실행한다. 그죠? 작은 조각. 분할한다는 얘기죠? 페이지나 세그먼트 단위로. 가상기억장치 주소를 주기억장치의 저장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그죠? 주기억장치에 거치지 않고 CPU로 전송. 주기억장치를 거치지 않고선 실행이 안 돼. 여기 CPU가 있어. 이게 주기억장치잖아.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디스크로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해요. CPU는 주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만 갖다 쓰니까 여기를 거치지 않는다는 말은 무조건 틀린 말이죠.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소실됩니다. 이렇게 나눴던 형태는 가상이니까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 가상이니까 전기가 꺼지면 그 가상 메모리 형태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세 번째가 잘못된 문제.